프랑스 68혁명의 슬로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라. 혁명은 불가능한 것을 꿈꾸는 데서 시작합니다. 나무의 비상을 꿈꾸는 우리는 플라잉트리. 네, 플라잉트리 팟캐스트 풀트살롱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풀트살롱의 DJ 양진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죠? 플라잉트리에서 슈퍼갑을 맡고 있는 허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라잉트리의 과속방지턱 원드릭 원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게스트가 있습니다. 우리 극단 등가의 대표 신현승 배우님 소개합니다. 박수. 예, 안녕하세요. 신현승입니다. 예, 저는 지금 극단 등가 대표를 맡고 있고요. 배우도 하고 연출도 하고 또 네. 글도 이렇게 좀 써가지고 작가도 하고 우와. 그렇게 해서 그냥 진짜 하고 슈퍼갑이신데? 있습니다. 우리 신현승 배우님 2014 윤영선 작가전에 오셨었죠? 그때 예. 살롱국 보시고 많이 기뻐하셨다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때 되게 잘 봤어요, 정말. 예, 저기 끝인가요? 아니요, 저희 또 저기 되게 평소에 또 되게 여기 보고 싶었던 선배님도 나오셔가지고 잘 봤고 또 다른 팀 공연도 저기 그때 이게 뭐였죠? 저기 저쪽 키스 네. 키스 그것도 되게 잘 파티. 봤고 파티는 못 보시고 못 보셨고 그때 그 네 배 네 속의 배 새양지. 예. 네, 되게 여기서 잠깐 부작품을 말씀드리자면은 잘 봤죠. 그 2014 윤영선 작가전이 플라잉트리가 이제 상반기에 했었던 우리 윤영선 작가의 작품을 가지고 했었던 그때 이제 우리 신 배우님이 놀러 오셨어 가지고 그렇죠. 네. 예. 그때 8월이어가지고 많이 감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희가 어떠셨냐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때 기억을 지금 바쁘게 사시는 분인데 좋긴 좋았는데 네. 뭐 잘 안 기억나. 네, 막 저는 이러면서. 그게 기억나거든요. 그때 되게 기뻐하시던 얼굴 아. 표정이 되게 왜냐 그때 좀 뛰어오셔가지고 되게 상기된. 가쁜 숨으로 연극을 보시고 나서 너무 잘 봤다고 밥을 네. 사고 싶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끝나고 뭐라고? 난 뒤에 밥을 사시겠다고 했다고. 아, 그거 그때- 기억나시죠 선배님? 아, 그럼 네. 그때 밥을 못 샀어요? 그러니까 오늘 녹음 끝나고 사면 되겠다. 굉장히 크게 야. 웃으셨어요. 요거 방송 꽤 많이 듣거든요. 네, 이렇게 또 칭찬도 받고 밥도 얻어먹는 그런 더 기대되는 플라잉 트리. 요 우리 박 플라잉 PD님도 트리. 소개시켜 주시죠. 마이크. 야,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이 참 보이는 라디오 같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마이크 자기 거 설치해 놓고 자기 말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귀여워. 소개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플라잉트리에서 방송 심의를 안 하고 있는 박재강 PD입니다. 좀 더 길게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요렇고 재미난 플라잉 트리 팟캐스트 프리트살롱 5회 방송은 2014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제작 지원을 받고 있으며 맨 오브 액션과 함께합니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희곡에 젖어드는 지금은 다 같이 희곡이 들린다. 네, 2014년 플라잉 트리의 자체 프로그램 희곡이 들린다를 팟캐스트로 듣자.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3번째 작품이죠. 오늘 읽을 작품은 뭔가요? 네, 프랑스 작가죠. 몰리에르의 작품을 들고 왔습니다. 몰리에르. 와, 이름부터 굉장히 프랑스스럽다. 그렇죠. 네,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도 연극 이론을 처음 배울 때 연극사에서 프랑스 연극하면 비극은 라신, 희극은 몰리에르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비극의 대단한 사람이죠. 대명사? 네네. 그렇죠. 역시 든든합니다. 아, 그 몰리에르의 본명은 장 바티스트 뽀글랭. 뻐글랭. 예. 아마 이게 이래. 장 바티스트 뽀글랭 이래. 약간 이 장에서 밥이 이렇게 뽀글뽀글하는 그런 느낌이 됐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마저도 뭐 프랑스스럽긴 하지만 귀에 쏙 박히는 이름은 아니죠. 그래서 음. 몰리에르라는 이름을 가지고 처음에는 희극 배우로 활동하시다가 네. 네. 자신이 극을 쓰면서 이제 프랑스 희극계를 주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시기를 좀 많이 받았어요. 워낙 이쁨을 받으니까. 질투를. 그렇죠. 그래서 시기 질투를 야. 한 몸에 받은 그런 정도로 인기 있고 재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배우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무대 위에서 살다가 무대 위에서 죽고 싶다. 근데 몰리에르가 그랬어요. 실제로 네, 마지막 작품이 이제 어. 상상병 환자인데 그 공연하다가 이제 무대 공연 중에서 야. 공연 중에 무대에서 쓰러져서 와. 이제 그대로 실려가서 이제 그대로
세상을 그랬구나. 떠났네. 네. 진짜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았. 제가 학교 다닐 때 상상병 환자를 했었어요. 안 쓰러지셨죠? 그때 쓰러질 뻔했는데 이 양반은 쓰러지고 갔구나. 그러니까. 근데 그게 너무 기억나. 상상병 환자는 사실 내가 몸을 계속 이렇게 내가 아플까봐 미리미리 약을 지어먹는 사람이거든요. 전전긍긍하고. 그쵸,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몰리에르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네. 지금 좋다, 얘기하니까. 좋다. 오늘 같이 읽을 희곡은 몰리에르의 여러 작품 중에서도 그 캐릭터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억지 의사. 뭐 다른 번역으로는 뭐 할 수 없이 의사가 되어 뭐 본의 아닌 의사,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의사. 참 이런- 번역이라는 재밌다. 그래요. 다양하죠. 제목만 들어도 네. 재밌다. 네, 의사가 그런- 네. 아닌데 의사처럼 하게 된다. 뭐 그런 네, 그렇죠. 뜻이잖아. 제목에서 정확하게 나오는데 아무튼 그게 있는데 그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어쩌다가 의사가 되고 의사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나중에 또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제목만 봐도 궁금해지지 않겠어요? 저 근데 그 네. 캐릭터의 특성이 잘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요? 네, 이 억지 의사의 주인공은 스가나렐인데요. 이름 스가나렐. 스가마레. 네, 그렇죠. 네, 첫 장면인 스가나렐과 그의 아내 마르틴의 대사를 이제 들어보시면 네. 아마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프랑스의 희극 코미디라고 하면은 더 이해하기 쉽겠죠. 몰리에르의 억지 의사 첫 장면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딩 스가나렐 신현승 마르틴 허브역 지문 원유진 제1막 제1장 다투면서 무대 위로 나타난다. 스가나렐 아예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했지. 잘 들어도 이 집 주인은 나라고. 내 뜻대로 해주면 큰일 나나? 당신 엉뚱한 짓 받아주려고 당신과 결혼한 거 아니야? 마누라가 있다는 건 정말 피곤한 일이야.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맞아. 마누라란 악마보다도 사악한 존재라고 했다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리석음뿐 아니라 현명함도 좀 본받으시지. 현명하였지. 나처럼 사물에 이치해밟고 6년간은 유명한 의사로 일하였고 젊은 시절에 라틴어 입문서를 줄줄 외우던 나무꾼 아니었던가. 지긋지긋한 미치광이 같으니. 지긋지긋한 잡년 같으니. 결혼에 동의한다고 결심한 그날 그 시간에 저주가 떨어져라. 나의 파멸에 서명하게 한 그 오쟁이진 공증인 녀석한테 저주가 뭘 떨어져라. 가지고 불평하다니 제정신이에요? 날 아내로 맞은 데 대해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지 않을까? 나 같은 여자를 차지할 자격이 있냐고! 당신이 내게 과분한 것은 사실이야. 결혼 첫날 밤도 만족할 만했던 것도 사실이고. 에이 빌어먹을 씨.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고. 어떤 얘기가 이어질지 모르니까 말이야. 뭐야? 무슨 얘긴데? 됐어. 그 얘긴 그만둬. 알고 있는 걸 아는 걸로 좋게. 그리고 날 만나서 당신이 행복했으면 됐지 뭘. 당신을 만나 행복했다고? 날 병원에 쳐넣고 내가 가진 걸 다 헤쳐먹은 사기꾼 방탕아인데? 거짓말이야. 난 그중 일부밖에 안 건드렸어. 집안에 있는 걸 하나씩 죄다 팔아먹은 위이니? 그게 살림살이라는 게지. 내가 쓰던 침대까지 팔아먹었지. 그래야 좀 더 일찍 일어나잖아. 결국 집안에 가구라고 씨를 말려놓았잖아. 그래야 이사 가기 쉽지. 게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시고 놀기만 하고. 심심해서 그러지. 그럼 그동안 난 식구들하고 뭘 하면 돼요? 하고 싶은 건 마음껏. 내 품엔 4명이나 되는 불쌍한 어린 것들이 있다고요. 바닥에 내려놓아. 종일 먹을 걸 달라고 하는 걸요? 회초리를 주구려. 내가 건하게 마시고 든든하게 먹었을 때면 내 집 식구들 모두가 건하기를 바라지. 이 술주정뱅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한단 말이야? 마누라, 제발 좀 조용히 좀 삽시다. 당신이 무례하고 방탕한 걸 영원히 참고 견디라고? 화내지 맙시다 마누라. 그런 위험쯤은 겁나지도 않아. 이 사람아, 나 인내심도 없고 팔심도 꽤 좋다는 거 잘 알지. 당신 따위는 조금도 두렵지 않다는 걸 알게 해주지. 사랑스러운 것. 몸이 근질근질한 모양이지. 내가 그런 말에 무서워할 줄 알아? 귀여운 것. 뺨따기를 한 대 올려줄까? 이 주정뱅이 같으니. 준다. 술고래, 먹인다. 시안, 팬다. 배반자, 무례한 사기꾼, 비열한 불량배, 저한 비정뱅이, 불황한 술딱지, 낙딱 떠들어! 스가나렐 몽둥이를 들고 때린다. 자, 이렇게 하란 말이지. 역시 이 방법이 최고라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다. 애쓰시네. 어우, 캐릭터 상당히 확실합니다. 안 칼진 캐릭터.
이게 일반적이진 않고 좀 이렇게 센 캐릭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술주정뱅이 아저씨랑 네, 그 원래 악착 같은 아줌마. 야들야들한 우리 허 대표 저기 허연주 왜 더듬으시죠? 거짓말을 하려니까 이 센 캐릭터 하려니까 힘들었죠. 근데 제가 그동안 센 캐릭터를 많이 했는데 요건 또 다른 센 캐릭터라 가지고 아. 저센 당혹스러웠어요. 캐릭터도 여러 개가 있어요. 당혹스러웠어요. 그럼요. 이게 이렇게 캐릭터가 이제 센 이유는 몰리에르가 그 이태리 즉흥극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라고요. 이태리 즉흥극 그거 우리 희곡이 들린다 할 때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뜻대로 하세요. 아하. 코메디아 델 네. 아르테. 그 코메디아 델라때 우리가 얘기했던 건데 또 한 번 더 얘기하자면 뭐 연인, 구두쇠, 하인, 요리사 뭐 등등 이렇게 캐릭터가 확실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옷도 있고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무대 위에 올라가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즉흥적으로 뭐 하인은 어떤 캐릭터로 계속 연기를 할 거고 뭐 돈 밝히는 사람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고 그런 식으로 과장된 캐릭터들이 대사랑 몸을 써서 이제 과장되게 극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첫 장면도 굉장히 과장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막 때리는 남편에 매 맞는 아내. 이게 말이 됩니까? 요즘 시대 같으면은 참나. 그렇죠. 상당히 파격적이죠. 나 진짜 내가 맞을 줄이야. 매 맞는 남편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 논팽이 스가나렐과 그 억척스러운 마르틴 게다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침대 팔고 가구 팔고 막. 네네. 근데 이제 17세기 프랑스라고 해서 남편이 아내 패고 못 살게 구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냥 머리를 비우고 보는 그대로 그냥 웃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 이런 장르를 소극이라고 해요. 소극. 자가서가 아니라 우스소. 네네. 그래서- 웃기려고 만들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요즘에 그 개그 프로그램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좀 구분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웃기는 거. 나 이제 또 상황을 비틀어서 웃기는 거는 충분히 다른 거니까 그 이 장면이 용서가 되는 거는 그 마르틴을 때리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게 용서가 되는 건 이걸 바탕으로 마르틴이 복수 계획을 세우는 그러니까 플롯을 이끌어가는 이제 중요 사건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 남편을 골탕 먹일 마음을 먹을 찰나에 그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의사를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 주인 딸이 아픈데 여러 의사가 와도 고치지를 못했다. 이제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르틴이 생각 딱 났어. 스가나렐이라는 의사가 있으니까 이 사람 데려다가 써라. 이 사람 진짜 잘 고친다. 이제 마침 복수의 시작이네요. 그렇죠. 의사를 찾는 하인 두 사람이 왔는데 그렇죠. 이 마누라가 자기 신랑을 의사라고 거짓말을 하는구나. 예,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제 아. 마르틴도 알 거 아니야. 가서 너 의사지 하면 아니 나 아닌데라고 그치. 할 거다. 그럼 때려라. 그렇죠. 이분은 너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의사라는 거 잘 안 밝힌다. 근데 패면 이제 그때 진실을 말하게 된다. 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겠다, 재밌겠다. 캐릭터가 찬다, 그죠? 재밌겠다. 갑자기 통쾌해지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맞았잖아. 이제 다시 때릴 수 있으니까. 네. 좀 확실하게 패주시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이 의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스가나렐과 또 그 두 하인의 그 굉장히 목표가 확실하잖아요. 나는 아닌데 아니 저 사람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네, 이 대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리딩. 발레르 양진혁, 리카스 허부영, 스가나렐 신현승, 지문 원유진. 제 5장. 발레르. 저기 오는군. 그런 거 같군. 제대로 만났어. 가까이 좀 보자. 스가나렐 그들을 발견하고 고개를 돌려가며 번갈아 살펴본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한다. 아, 귀여운 바람둥이, 얼마나 널 사랑하는데 귀여운 것. 난 시샘을 받을 거야. 난 시샘을 받을 거야. 제기랄, 저놈들 대체 누굴 찾는 거지? 그 사람이 틀림없어. 들은 거가 꼭 같구먼 그래? 스가나렐 방백으로 말하며 술병을 바닥에 내려놓는데 발레르가 그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몸을 굽히자 술병을 빼앗으려는 줄 알고 다른 곳으로 옮겨놓는다. 리카스도 곧바로 몸을 굽히자 스가나렐은 여러 가지 흥미로운 제스처를 쓰면서 술병을 주어 가슴에 품는다. 처자들이 날 쳐다보면서 쑥덕거리는데 대체 무슨 일이지? 이제 나리 혹시 스가나렐이라는 분 아니신가요? 왜 그러시지요? 그 나리 성함이 스가나렐이 아니신가 궁금해서요. 스가나렐 발레르와 리카스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원하시는 바에 따라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합니다만 저희는 다만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그분을 만나 뵙고자 합니다.
그렇다면야 제가 스가나렐이죠. 아이고 선생님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 일 때문에 선생님을 소개받았습니다. 도움을 좀 청할까 하는데요. 거래에 관한 일쯤이라면 기꺼이 도와드릴 수 있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다니 정말 친절하시군요. 근데 그 날이 모자를 쓰시지요? 햇볕이 보시 따가운데요. 오 선생 머리를 덮으시구려. 스가나렐 혼잣말로. 예의 꽤나 차리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불쑥 찾아온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능하신 분은 사람들이 찾기 마련이죠. 선생님 능력을 익히 들었습니다. 그래요. 나무하는 일이라면 세상에서 제일 갑니다. 아이고 아니 선생님. 그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빼어난 솜씨를 가졌으니까요. 아이고, 선생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100단에 110 수는 받아내죠. 그 얘기는 제발 그만둡시다. 장담하건대 그 이하로는 절대로 안 팔아요. 선생님 저희도 다 압니다. 다 아신다니 그 정도는 바꿔야 만다는 걸 잘 아시겠군요. 이 선생님 농담이 좀 농담이 아닙니다. 그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제발 좀 다른 식으로 얘기해보죠. 다른 데에선 좀 더 싸게 살 수도 있겠지요. 나무는 사방에 널렸으니까 그래요. 하지만 내가 하는 나무야말로 선생님 그 얘기는 이제 그만두자고요. 조금이라도 애누리를 하신다면 절대로 못 삽니다. 참나 아니 양심에 걸고 그 정도는 주셔야 합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저 바가지 같은 거 씌울 줄 몰라요. 아이고 선생님 같으신 분이 이렇게까지 상스럽게 위장을 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처럼 박식하고 고명하신 의사 선생님께서 사람들 눈을 속이고 훌륭한 재능을 감추려고 하시다니요. 스가나렐 방백으로. 돌았군. 제발 저희를 속이지 마세요 선생님. 뭐라고요? 구라쳐도 소용없구먼요. 우린 다 아니께요. 대체 뭡니까? 무슨 말을 하시는 거죠?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위대하신 의사 선생님이시죠. 당신이 의사라면 몰라도 난 아닙니다. 의사였던 적도 없어요. 미친 증상이 나타나는구만. 아이고 선생님 더 이상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발 극한 처방은 쓰지 않도록 하자고요. 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저희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어떤 일 때문이죠. 제기랄. 마음대로 하시구려. 난 의사도 아닐 뿐더러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통 모르겠으니까. 이쯤 되면 처방대로 해야겠는걸.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발 신분을 밝혀주십시오. 아이고 미치겠구먼.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의사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자백하시라니까요. 돌아버리겠네. 다 아는 사실을 어째서 숨기십니까? 대체 왜 속이는 거죠? 무슨 소용이 있남요? 여보시오. 무엇라고 하든 난 의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의사가 아니시라고요. 아닙니다. 의사가 아니라고라? 아니라니까. 정 그러시다면 어쩔 수가 없군요. 몽둥이를 들고 둘이서 스가나렐을 팬다. 잠깐. 여보시오. 당신들 원하는 대로 해줄게. 선생님 어째서 이런 폭력을 쓰게 하십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을 때리게 하십니까요? 어쨌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길 솔직하게 말해 정말로 화가 치밀었으라. 대체 무슨 귀신 노름이죠? 날 억지 의사로 만들어서 웃어보자는 겁니까? 아니면 두 분이 헛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의사가 아니라고 하시는군요. 이 몸이 의사라니 귀신한테 씌었나? 그럼 의사가 아니란 말입니까요? 그럼요. 이런 전병. 그러자 그들은 다시 때리기 시작한다. 좋아. 여보시오. 원한다면 의사가 되리라. 나 의사. 원하신다면 간호사도 좋아요. 귀찮게만 안 한다면 내가 무슨 말이든 들어줄게. 아휴, 이제야 제대로 되어가는군요. 정신이 드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아주 흐뭇합니다요. 조금 전엔 정말 죄송했습니다. 너무 허물없이 군 걸 용서해 주시구려. 스가나렐 방백으로. 아니, 내가 정신이 나갔나? 나도 모르는 새 의사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선생님, 신분을 밝히셔도 후회하시지 않을 겁니다. 틀림없이 만족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보시오. 뭔가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제가 정말 의사라고요? 그렇고 말고요. 진정쿠? 물론이죠. 그렇다면 귀신이 고칼 노릇이군. 뭐라고요? 선생님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신 거려. 아이고 맙소사.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고쳤담소요? 피난막을. 6시간 전에 죽은 줄 알고 막 파문되었다던 여자를 선생님이 뭔지 모를 약 한 방울로 벌떡 일어나서 걷게 하셨고요. 대단하군. 12살짜리 얼라가 종탑에서 떨어져 머리통이 깨지고 팔다리가 부러졌는데 선생님이 알 수 없는 뭔 고약을 발라주니까 당장 일어나 공놀이를 하러 가게 했담소요? 제기라. 아이고 그러니까 선생님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만족하실 겁니다. 저희가 이끄는 대로 따라만 주신다면 원하시는 모든 걸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고요? 그럼요.
전 당연히 의사입니다. 맞아요. 깜빡했었는데 이제야 기억이 나네요. 뭐가 문제입니까? 어디로 가야죠? 아이고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말을 못하게 된 아가씨가 있는데 좀 봐주셔야겠어요. 맙소사 그걸 몰랐군요. 농담을 즐기시는군요. 자 갑시다. 의사 가운도 없이 말입니까? 하나 구하겠습니다. 스가나렐 술병을 발레르에게 건네며 자 여기 물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고서는 리카스를 돌아보며 이 위로 지나가 보시죠. 의사의 명입니다. 제길 맘에 쏙 드는 의사 양반이구먼. 익살 맞은 게 잘 해낼 것 같아. 네. 네, 이렇게 스가나렐은 억지 의사가 되는 겁니다. 아 진짜 뭐 완전 억지로 의사가 되는데 뭐 이거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그냥 웃기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딱 봐도 각이 나오잖아. 근데 우리 최초로 액션 씬이 나왔어. 저 열심히 때렸어요. 근데 맞는 연기도 굉장히 리얼하니까 난 지문만 읽는데 웃겨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선배님 어떻게 뭐 맞는 액션 씬 역시 해본 사람은 티가 난다. 그러니까 네. 이 몰리에르 이거 하셨었다면서요. 예, 저기 이게 99년도에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여기 1학년 1학기 기말 작품으로 했었죠. 그래서 이 그 소극이라는 게 이렇게 네. 몸을 쓰고 막 그러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대사 한마디 한마디를 놓고서 아니 단어를 쪼개가지고 저기 거기에다가 다 움직임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마다. 네. 진짜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겠다. 그렇죠. 그렇겠죠. 여기 아까 저기 일막 여기 네. 마누라하고 싸움 붙는 네. 뚜리가 패는 씬 거기만 해도 이미 땀으로 다 젖어요. 시작 5분 만에. 예, 5분 시작 만에. 만에. 야. 네. 그렇구나. 다이어트 되는 그러면 작품인가요? 이제 괜찮다. 모델의 작품 한번 하는 아 걸로. 괜찮다 자, 괜찮다. 몰리에르 작품 하실 분 모집합니다. 네, 다이어트 하실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체중 감량 10kg 이상 네. 진짜. 예. 네, 책임져 드리고요. 아, 이 소극이라는 게 좀 해볼 만하네. 왜냐면 하는 사람도 재밌고 그렇죠. 보는 사람도 웃길 거 아니에요. 일타 2피 뭐 네, 이거. 네, 몰리에르 한번 가는 걸로 하고, 네, 이 소극이라는 게 사실 이야기 자체로는 이렇게 몸을 쓰는 것도 있지만 익살, 그다음에 우발적인 사건들, 그다음에 우연의 일치, 고의적인 넌센스,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지는 거죠 보면서. 네, 그래서 그런 오락 어떤 메시지보다는 그냥 웃고 즐기는 그런 오락 네. 이상의 목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찾아본 글에 의하면 상식적인 말 한마디면 해결될 일들이 그렇죠. 자꾸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네. 아, 그러니까 갑자기 나도 열 받아도 왜- 열좀 왜죠? 받아도 돼요? 왜죠? 상식적인 말 한마디로 해결이 된 그렇잖아. 상식적인 말 한마디면 해결이 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데서는 정상인 사람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거잖아. 마치 요즘에 한국 사회처럼 상식적인 말 한마디면 되는데 아,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면은 뭐 지금이야말로 몰리에르의 시대 뭐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뭐 강제 결혼, 뭐 헛소리, 억지 뭐 이런 게 가능한 세계 아니겠어요 지금이? 지금 싱글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강제 결혼? 아니 싱글즈가 뭐예요? 자자자자 하시고요. 싱글세. 저 과속 방지턱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이번에 제가 출동할게요. 자 다들 워워 하시고요. 아, 네. 아, 그러면 정신을 딱 차려서 여튼 몰리에르란 그런 희곡을 쓴 작가였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플롯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하고 그다음에 깔끔하고 그리고 해피엔딩이에요. 그건 또 우리랑은 좀 다르네.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예, 네. 스가나레를 의사인 줄만 아는 두 하인이 그 주인한테 인사를 시키고 아픈 딸을 만나게 합니다. 그 주인의 이름은 제롱트, 딸의 이름은 리생드예요. 그 스가나렐은 어떻게 의사인 척을 하면서 또 위기를 모면하는지 그 장면을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리딩. 스가나렐 신현승, 제롱트 양진혁, 리생드 허부영, 자클린 원유진, 리카스 허부영, 지문 원유진. 제2막 제4장 스가나렐. 저분이 환자입니까? 예, 저 딸이라곤 저 아이뿐이죠. 저희가 만약 어떻게 된다면 난 세상이 끝난 것처럼 슬플 겁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는 죽을 수도 없거든요. 아이고, 자 앉읍시다. 오, 과히 불쾌하지 않은 환자로군요. 건강한 남자와도 잘 지내겠는데요. 선생님이 방금 저 아이를 웃게 하셨어요. 다행입니다, 다행. 의사가 환자를 웃게 하는 건 아주 좋은 징조죠. 자, 뭐가 문제입니까? 증세가 어떻죠? 어디가 아프냐고요?
리생드 손을 입과 머리와 턱 아래로 가져가며 네? 리생드 같은 몸짓을 계속하며 뭐라고요? 스가나렐 그녀를 흉내내며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대체 어느 나라 말이죠? 아이고 선생님, 저게 바로 병입니다.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벙어리가 되었거든요. 이 사고로 결혼도 연기했지요. 왜요? 결혼해야 할 사람이 병이 나아야 일을 치르겠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대체 자기 마누라가 벙어리인 걸 원치 않는 멍청이가 어디 있습니까? 내 마누라가 이런 환자가 된다면 오죽 좋을까? 절대로 낫지 않도록 할 텐데. 아이고 자 선생님, 그 어떻게 해서든지 저 아이 병이 좀 낫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래, 이 병으로 많이 괴로워하나요? 네 선생님. 잘 되었군요. 고통이 심합니까? 아주 심합니다. 좋습니다. 볼 일은 잘 봅니까? 예. 양은 많은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상태는 좋은가요? 그런 건 저로서는 알 수 없지요. 스가나렐 환자를 향하여 팔 좀 줘보세요. 제롱트에게 맥을 짚어보니 따님은 말을 못합니다. 네 맞아요 선생님, 그게 병입니다. 이 대번에 척 알아내시는군요. 어쩜 저렇게 진찰을 잘하실까? 저의 저명한 의사들은 척 보면 합니다. 무식한 의사라면 당황해서 이러쿵저러쿵 마구 떠들어대겠지만 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대개 따님은 벙어리입니다. 좋아요. 하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그쯤이야 시군중목이죠. 그것은 말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실례지만 말을 잃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요? 저의 훌륭한 스승들은 모두 그것이 혀의 작용에 대한 방해 때문이라고들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혀의 작용에 대한 방해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것에 대해서 아마도 아주 멋진 말을 냈습니다. 그랬겠군요. 정말 위대하신 분이었죠? 물론이죠. 스가나렐 팔꿈치 아래부터 쳐들며 아주 위대하신 분입니다. 모든 면에서 저보다 위대하시죠. 논의하던 주제로 돌아가 보면 혀의 작용에 대한 방해란 저희 학자들 간에서도 불량한 기질이라고 부르는 그 어떤 기질 때문인 듯합니다. 그러니까 불량한 기질이란 질병의 구역에서 발생하는 영향에 의한 날숨으로 형성된 증기와도 같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라틴어를 아십니까? 전혀 모르는데요. 스가나렐 놀라서 일어나며 라틴어를 모르신다고요? 예. 스가나렐 우스꽝스러운 자세들을 다양하게 취하면서 Cabricias arquituram catalomus 싱글버드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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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오라신 어떻게 또 스퀘어 오라 꽤 스프라도 비슷하다 아트 뭐 컨트라티 눈에 뭐 아도 가수스. 내 어찌 이걸 배워두지 않았던 거. 참말로 유식하신 분이구나.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데도 듣기 좋구먼. 그런데 말씀드린 그 증기란 간이 있는 오른쪽 옆구리로부터 심장이 있는 오른쪽 옆구리로 지나가는 바 라틴어로 아르미안이라고 부르는 허파는 히브리어로 꾀비라고 부르는 대정맥을 통하여 그리스어로나스무스라고 명명하는 뇌와 교류하면서 견갑골실을 채우는 바로 그 증기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치를 잘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증기가 상당한 유해성을 가지는데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유해성을 가지는데 이는 제발 좀 집중 좀 해주세요. 그러고 있습니다. 바로 횡격막의 오목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스디스한 체액 때문인지라 그로 인하여 그 증기가 오사바로 네르까 보타니뇽 자 바로 이런 까닭으로 따님은 벙어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예. 아유, 우리 선생님 말씀도 어찌나 잘하시는지. 난 어째서 저런 말재주가 없을거나. 이 아무도 더 이상 명백하게 설명해 주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이 한 가지 사실이 좀 석연치 않군요. 이 바로 간과 심장의 위치입니다. 제가 아는 바와는 조금 달리 설명하신 듯해서요. 심장이 왼편 옆구리에 그리고 간이 오른편 옆구리에 있지 않습니까? 네, 전에는 그러했지요. 하지만 모두가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몰랐군요. 아이고, 제가 무식해서 그러니까 용서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저희들처럼 유식할 필요는 없으시거든요. 그렇고 말고요. 하지만 선생님, 그 이 병에는 어떠한 처방을 해야 합니까?
어떠한 처방을 해야 하냐고요? 예. 환자를 침대에 눕히고 포도주에 적신 빵을 약으로서 다량 섭취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선생님? 포도주와 빵을 함께 쓰면 말을 하게 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거 모르셨어요? 앵무새에게 다른 것을 주지 않고 이것만을 먹여서 말을 배우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셨냐고요? 그렇죠. 오, 위대하신 분입니다. 저기 어서 가서 빵과 술을 듬뿍 가져와라.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저녁 때 다시 와보겠습니다. 재밌다. 재밌네. 이게 그게 재밌네요. 그게 저기 돈만 많은 사람하고 학식이 높은 사람하고의 어떤 충돌. 그죠? 그렇죠. 그때가 그때 네. 아닌가 그 약간 신흥 부자들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이 막 생겨나고 할 때 그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신흥 부자들이 돈은 많은데 근데 아는 게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 의사라고 나온 사람은 굉장히 많이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가 그 당시인지는 잘 모르겠네. 그렇죠. 잘 모를 때는 모른다고 해야 되죠. 그렇죠. 저는 그 솔직하니까요. 네. 뭐 여따구로 할래? 근데 이제 그 당시가 이제 몰리에르가 활동했을 때가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는 대충 그렇다고 네네.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작품 속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롱트는 돈만 많은 건데 잘 모르는 라틴어를 모르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라틴어를 사실은 둘 다 모르는데 한 명이 아는 체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명이 아는 체를 하니까 모르니까 계속 저 사람 많이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보통 배짱 갖고는 힘든데 스가나를 진짜 대단한 캐릭터죠. 그러니까 그걸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걸 쥐고 흔들면 꼼짝을 못 하잖아요. 아니, 물론 이런 것도 꼬리가 길면 잡힐 수가 있으니까 사기를 칠 때는 단타로 치고 빠져야 된다는 거 이 작품을 통해서 그런 것들 좀 배울 수 있대요. 말해놓고 나니까 재미가 없네. 그러니까 잡힌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네. 그 전에 이제 꼬리가 길어야만 잡힐 수가 있으니까 네네. 이 스가나렐이 어떻게 의사 행세를 이어나가면서 그 리생드의 강제 결혼을 막아내는데 일조하는지 이걸 궁금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밌겠다. 네, 그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뭐야 오늘 이렇게 끝이에요? 네. 아쉽다. 아쉬운데. 저는 이게 두 사람이 무대 위에서 이렇게 치고받는 그런 그림을 그려봐서 그게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오늘 우리 선배님 같이 읽으시면서 좀 소감이 어떠셨어요? 아, 저는 뭐 오늘 되게 오늘이 뜻깊은 날이네요. 지금 이 억지 의사를 갖다가 지금 리딩을 해본 게 지금 근 15년이 지금 넘어서 와. 15년 만에 지금, 다시 읽은 와. 거. 네. 15년 만에 지금 읽어보고 그다음에 또 더 좋은 거는 또 제 여기 장소가 녹음하는 장소가 녹음하는 장소가 여기 또 제 청춘의 2년을 갖다가 뭐 온전히 불살랐던 이 학교였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예. 그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시겠는데 여기는 명동 어느 한 어기입니다. 예. S대라고 하죠. 점점 알 수 없게 되는 가운데 네, 뭐 우리 또 다음 주에도 만날 거니까요. 아쉬운 마음 뒤로 하고 다음 주에도 같은 마음으로 참여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오늘은 우리 선배님 아쉽지만 이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이번 주말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자 여기 플라잉트리의 추천을 받아라 관전 포인트. 네, 플라잉트리가 추천하는 다양한 문화생활이죠. 계속해서 컨셉을 좀 잘 잡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연극과 영화에 이어서 이번 주 추천작은 무엇인가요? 우리 포인터 허브영 대표 나와주세요. 네, 관전 포인트의 포인터 허브영입니다. 네, 포인터. 이 레이저 포인터로 딱딱 찝어주시나 봐요. 네, 포인터로 딱딱 집어드릴게요. 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요, 바로 시집입니다. 시집이요? 시집은 가는 거 아닌가? 네 시집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시죠. 네. 네, 자 이번에 추천할 건요 정호승 시인의 시와 박학률 작가의 그림이 함께 큰 울림을 주는 시선집 너를 사랑해서 미안하다입니다. 뭐 정호승 시인은 워낙 대중적으로도 인기가 높으신 시인 중에 한 분이셔가지고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저 제목은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시에 대해서 뭐 깊숙이 알지는 못해도 정호승 시인의 시는 뭐 여러 다른 책이나 지명 광고 뭐 이런 데도 많이 실려 있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듯합니다. 네, 네. 그럼 말이 나온 김에 그 시집 타이틀로 정해진 문구가 들어가 있는 시예요. 미안하다. 한번 듣고 시작해 볼게요. 양 대표님. 네, 제가 한번 낭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다. 정호승. 길이 끝나는 곳에 산이 있었다. 산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었다. 다시 길이 끝나는 곳에 산이 있었다. 산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었다.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었다. 미안하다. 너를 사랑해서 미안하다. 네, 감사합니다. 직접 낭송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미안하다. 잘 읽지 못해서 미안하다. 원대리님은 어떠셨어요? 네, 근데 요즘 미안하다 하면 자꾸 딴 생각이 나가지고.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제가 이걸 골라가지고. 네. 왜뭐 고모씨 네네. 미안하다.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저는 뭐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시에서 말하는 그 끝나는 곳 있잖아요. 네. 그 끝나는 곳이 이별을 할 때인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이별을 할 때 가장 많이 상대를 사랑하게 나 되는구나. 지금 이 얘기 듣고 있는데 시를 다시 보게 됐어. 들으면서 이 설명을. 그래서 그때 내가 상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었는가를 깨닫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그 이별의 순간에는 별별 생각이 다 들죠. 그러니까요. 뭐 그 사람이 원망을 했다가도 또 뭐 나는 그래도 다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안 받아준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었다가 또 내가 잘 못했나 싶어서 후회가 되기도 하고 또 뭐 그런 뭐 또 시간 지나면은 그 사람이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또 이해도 되고 뭐 그쵸. 그렇더라고요. 그쵸. 네. 그 사실 지나고 보면은 진짜 부질없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막 진짜 힘들어하고 막 내 인생 끝났다는 생각도 들고 또 상대가 믿기도 했다가 그 사람은 하나도 안 힘들 거야. 뭐 혼자 상상하면서 막 괴로워도 하고.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 시적 화자가 그렇게 그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자신하고 또 타인도 배려를 하고 또 포용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길도 끝나고 산도 끝나고 근데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네가 있었고 네가 있었어. 네, 더구나 울고 있는 네가 아, 있다. 울고 있어. 이거는 나도 힘들고 또 너도 쉽지만은 않았겠구나를 인정하는. 네, 그래서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생각해 보면 그게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시련을 많이 당해보셨나? 아이고 참 인생에 시련 없는 사람이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다 상대적이겠지만 뭐 한 번의 시련이라도 그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그 무게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래요? 자자자자자 됐고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시가 있습니다. 네, 제가 정호승 시인을 처음 알게 됐던 시예요. 이 시가 진짜 유명해서 다들 알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선아에게입니다. 아, 이거 아세요? 유명하죠. 그쵸? 네. 어떻게 읽어보시겠어요? 아, 제가 할까요? 그러실래요? 아, 네, 읽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수선화에게 정호승.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어떠세요? 좋다. 너무 좋죠. 외롭고 네. 이별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한 마음들을 좀 대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허 대표님은 이 시를 왜 제일 좋아하게 되셨어요? 제가 이 시를 처음 만난 게 20대 한 초중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 힘든 일들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또 그 나이 때
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때는 정말 세상에 막 나 혼자 딱 던져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그럴 때 있어요. 나 혼자만 너무 외롭고 나 혼자만 너무 불행한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 난 갈 곳도 없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내 이 지친 몸뚱이 어디다 누여야 되나 막 이런 막 정말 쓸데없는 고민을 막 켜켜이 안고 있을 때 그때 우연히 이 시를 딱 읽게 되었는데 갑자기 막 묘한 기분이 들면서 지하철 화장실로 막 뛰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엉엉 막 대성통곡을 했었거든요. 그 다른 승객들은 뭔 죄야? 얼마나 놀랬겠어. 네, 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진짜 정말 처량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정말 펑펑 울고 나가지고 다시 이제 그 진짜 변기에 앉아가지고요. 그 시를 다시 떠올리는데 막 갑자기 무슨 깨달음 같은 게 오는 거예요. 막. 깨달음씩이나. 그래서 나만 외로운 게 아니고 어. 사람들 모두 다 외로운 존재고 또 시에서 보면은 심지어 하나님도 어. 또 가슴 검은 도요새도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 모두 다 어울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좋네. 그래 좋아. 이제 나도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살자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문을 열고 나가서 전철을 탔죠. 그 시라는 게 진짜 그 감정이 닿을 때 이렇게 딱 만날 때 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나 네. 이 표현 너무 좋아. 종소리가 그렇죠. 외로워서 퍼진다. 그쵸. 어떡해. 나는 산 그림자가 내려온다는 그렇죠, 게 그렇죠. 지 혼자 산에서 얼마나 심심했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제 모든 것들 사실 아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홍승 시인이 주로 이제 표현했던 게 그러니까 소외된 주변인들, 그러니까 소시민들의 고단하고 사연 많은 그런 삶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꼭 어려운 단어를 많이 안 써도 정말 큰 울림이 있는 막 두고두고 곱씹게 되는 그런 시를 정말 많이 써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한문도 잘 모르고 이렇게 어려워서 다른 시인들 시는 좀 보면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정호승 시인님 시는 어려운 말을 안 쓰면서도 굉장히 큰 울림이 있게끔 잘 써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좋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특히 너를 사랑해서 미안하다에서는 사람에 대한 애정,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게 좀 삶의 무게에 눌려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시들을 주로 다 수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렇게 밝은 느낌의 좀 뭐 명쾌, 뭐 청량한 이런 시 없어 눈물 날 것 같아서 오늘 날씨도 그죠? 분위기 전환 좀 해봅시다. 네네네.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하나만 더 뽑아봤는데요. 고래를 위하여라는 시예요. 고래? 네, 고래. 네. 밝은 기분을 어떻게 원대리님 한번 낭송해 주시죠. 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래? 네가 읽을래? 고래? 알았어, 그럼 고래? 고래를 위하여 읽어주세요. 고래를 위하여 정호승.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마음속에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푸른 바다가 고래를 위하여 푸르다는 걸 아직 모르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모르지. 고래도 가끔 수평선 위로 치솟아 올라 별을 바라본다. 나도 가끔 내 마음속의 고래를 위하여 밤하늘 별들을 바라본다. 네. 어떠세요? 그 밝은 시인데 안 밝으셨나? 나 요즘에 안 밝은가 봐. 그러니까 이게 문학이라는 거, 뭐 예술이라는 게 네. 객관적 평가라는 게 있을 수가 되게 없어. 어려운 아, 거죠. 그렇구나. 그냥 그 자체가 아니라 나에게 와서 어떤 울림이냐 이거지. 음, 앞만 밝게 쓰면 뭐해?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그 이제 허 대표가 봤을 때는 그 푸른 바다에 그렇죠, 그렇죠. 그 고래라는 그 이미지가 이렇게 자 떠나자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딱 올라와서 그 밤하늘에 막 별 탁 보이고 막 좋았는데 우리 원대리가 읽었을 때는 청춘이 아니지. 아, 내가 아직 그래서- 사랑을 모르지. 아니지. 자자자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이 시를 고른 거는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고래 있잖아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푸르른 바다 그리고 청년 등등의 희망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딱 접하는 순간에 막 청량해지는 기분. 그 옛날에 영화 있잖아요. 막 프릴리였나? 막 파란 바닷가 배경에서 고래가 이렇게 뛰어놀고 그래 그 프랑스 영화.
그 그쵸? 프랑스였나? 저 안 봐가지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아무튼 나중에 네. 찾아볼게요 네, 그거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영화의 장면을 딱 떠올렸어요. 그래서 이 음. 푸른 뭐 푸르다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다 이랬을 때 아 그래 나는 청년이지 나는 힘을 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좋네요. 이렇게 양 대표님도 지금 플라잉트리를 운영하시면서 꿈이 있잖아요. 네네. 대학로에 복지 빌딩도 짓겠다 하셨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원대한 꿈에 대해서 생각을 했단 말이죠. 청년의 때에 그렇죠. 플라잉트리를 운영하고 있는 저희들이 뭐 꿈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희망적인 의지가 솟아오르는 고래 자 떠나자 빌딩 쌓으러 저희는 그리고 저희는 대학로에 진짜 복지 빌딩을 하나 세울 거예요. 어제 이 얘기를 우연찮게 그 연극 협회 이제 선배님들한테 좀 하게 됐는데 네. 선배님들이 눈이 정말 초롱초롱해지면서 너 꼭 해라. 넌 꼭 될 네, 거다. 꼭 해야 네.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이거를 지금 제가 횟수로 보니까 한 30번 이상 떠들었어요. 이 얘기를. 그래 내가 한 1000번쯤 떠들면 이게 한 10분의 1쯤은 뭐 빌딩 아니더라도 밑에 돌이나 하나 좀 쌓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치 정말 해야 되는 일,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 힘이 좀 생겼어요. 뭐 그러면은 그 대표님 1000번 하실 때 네네. 저는 이제 제 복지 좀 해달라고 예, 한 100번 정도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오늘 보건복지부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자자 오늘 저희가 정우승 시인의 시로 위로를 받았잖아요. 또 희망도 품게 됐으니까 앞으로 플라잉 트리는 진짜로 나는 나무가 되어서 예술인들 복지를 위해서 힘쓰는 단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정말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전 포인터 우리 허브 형님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주시죠. 네. 이 시선집에서 꼭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책에 다 삽입이 돼 있는 그림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박학률 화백님의 그림이 시 하나하나마다 배경으로 깔려요. 그 박화백님이랑 정우승 시인님은 동갑내기시고요. 오래전부터 시랑 그림을 주고받으면서 작업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러면 이렇게 시를 딱 보내면은 그 시를 읽고 그림이 딱 오고 그러니까. 또 그림 보고 시 딱 보내고 이런 건가 보죠? 그렇죠. 진짜 멋있죠. 두 분이 막걸리 한 잔 두고 이렇게 딱 하고 계실 것 같아. 그냥. 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친구야, 너는 시를 읊어라. 나는 그림을 그리겠노라. 그럼 옆에서 어떤 한 친구는 계속 술만 먹고 있는 친구가 있어. 잠깐만요, 여러분. 그거는 모르는 일이니까 이제 그만 상상하고요. 그러니까 이 박학률 화백님 또한 시집을 몇 권 내셨다고 해요. 같은 네, 사람들이네.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림으로 시 쓰는 사람이라는 애칭도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또 박학률 화백님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집 보시면은 끝에 그림들에 대한 설명이 쭉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시와 그림이 일맥상통하고 있는 지점들을 발견하시면서 또 감동을 갑절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시집 한 권 사와가지고 2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아우 좋습니다. 좋죠. 네, 플라잉 트리 관전 포인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페나 골방, 강당이나 로비처럼 사람이 모인 곳, 배우가 선 그 자리가 무대가 되는 실내극을 플라잉 트리는 살롱극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키스, 결혼, 2014 윤양선 작가전을 통해 살롱극이 주는 재미와 신선함을 경험한 플라잉 트리가 이제 더 많은 분들과 더 다양한 장소에서 연극이 새롭게 나아갈 길을 찾고자 살롱극 페스티벌을 시작합니다. 살롱극의 개념을 알리고 새로운 대한문화로 자리매김할 플라잉 트리 제1회 살롱극 페스티벌은 2014년 12월 1일부터 6일까지 합정역 까사갈라, 홍대 입구역 아레나 플레이그라운드 바이 딥커피에서 진행합니다. 플라잉트리 홈페이지 www.flyingtree.co.kr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5회 방송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몰리에르와 어떤 정호승 시인의 어떤 글까지 정말 배부른 방송이었어요. 그렇죠? 네. 플라잉 트리에게는 이 녹음의 시간이 어떻게 좀 바쁜 일정 중에서 또 쉼표도 되고 또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인데 듣는 분들한테 또 어떤 시간이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한 2회, 3회 이렇게 방송이 나갔잖아요. 네. 그럼 만나시는 분들마다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 제가 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도 이제 들으니까 그럼 아 근데 네. 일단 전 제가 들으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참
자화자찬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재밌더라. 지인들이 많이 재밌다는 얘기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들을만하다, 뭐 이렇게 웃었다 이런 음. 얘기. 근데 이제 그보다도 더 반갑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네. 반가워요? 네, 반가우시대요. 이걸 음. 들으면은. 여러분들 또 우리랑 좀 반가울 수 있습니다. 얼굴 보고 만나서 얘기해도 괜찮아요. 플라잉트리와 수다 떨고 싶다, 희곡 좀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플라잉트리 메일이죠. goflyingtree@gmail.com으로 사연과 함께 신청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와 팟캐스트 게시판에도 후기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곡이 들리니 연극이 더 궁금하다. 모두에게 희곡이 들리는 그날까지 플라잉트리 팟캐스트 풀트살롱 다 같이 인사할게요.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본 방송은 2014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